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고속시외버스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 호남 남원 노선에 6월 1일부터 프리미엄 버스가 한 차례씩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선진고속의 인천 수원 간 시외버스 8851번이 시흥시의 산미시장으로 구간이 단축됐습니다. 대원고속의 인천, 향남, 안중, 평택 노선이 이번 일요일까지만 운행하고 이후에 운행하지 않습니다. 6월 11일부터 부산 서부 순천 노선의 단일 무정차 노선이 폐지되면서 중간지역 경유지 운행으로 통일됩니다. 고속버스 팀원이나 코버스로 예약할 수 없게 되고 부산 노포 순천 노선과 여수 노선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부산 노포 순천 여수 노선으로 변경됩니다. 동대구 진주 간 고속버스 노선이 2회 감회되어 10회로 변경됐습니다. 성남 부산 노포 월에서 목요일 운행 횟수가 1회 증액되어 5회가 됐습니다. 북한이 최근 동해선 일부분의 철로를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계기로 2006년에 철로가 놓였는데요. 북한이 봉쇄 조치에 나서면서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선로 하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인 침묵 제거를 하는 동향이 있다고 했으며 국가정보원도 일부 철거 정황이 있어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향하는 경의선 동해선 육로의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앞서 2007년에 금강산역에서 제진역까지 동해선 시범 운행이 이루어졌고 경의선도 2007년부터 화물열차가 운행됐으나 박광자씨 피격 이후로 관계가 경색되면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동해선을 시베리아 철도와 연계하면서 강릉 제진 간 철도 사업이 추진됐고 남북 군사 합의까지 마쳤으나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습니다. 북한은 이어 경의선 철로까지 철거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6월 2일 KTX 청룡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열차가 지연됐습니다. 서울발 부산행 181열차로 운행 중이던 당시 KTX 청룡이 양산시 인근을 지나던 중 장애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울산역에서 점검을 받았으나 현장에서 바로 고장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애로 후속열차 5편이 10에서 30분 정도가 지연됐습니다. 장애 발생 당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승객들은 당황하거나 불안에 떨었습니다. KTX 청룡은 지난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운행을 개시한 동력 분산식 열차로 현재 2기 편속으로만 경부선과 호남선의 소수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 발생 외에도 한 차례 더 이상이 있었는데요. 지난 5월 19일에 KTX 청룡 1기가 객실 전원 공급 장치 이상으로 승객들이 다른 열차로 바꿔 타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미한 수준의 고장이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평택 송탄 터미널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월 1일 경영난으로 송탄 터미널에 폐업하자 주변의 슬럼화, 상권 타격, 이용객 불편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평택시의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외버스 노선을 늘리고 환승이 가능한 시내버스 노선 연장, 터미널 직영이 제한됐습니다. 이관우 의원은 송탄 관광특구 활성화 진행 계획 수립 시 복합터미널 건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성시에서 서울로 가는 세 번째 광역버스 노선이 추진됩니다. 안성시는 문정역 로데오 입구 거리까지 가는 광역버스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6월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신설 여부가 결정됩니다. 동서울행 시외버스 이용 시 요금 8,100원으로 부담감이 있었는데 안성시가 이에 광역버스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습니다. 안성시는 지난 12월에 노선을 건의했는데 현재 4,401번과 4,402번 승객이 늘고 있어 증차가 필요하고 서울 동부권으로 가는 시민을 위해 노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울 강남으로 가는 M버스가 6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합니다. 인천시와 운송업체는 M6458번 노선을 오는 20일부터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우선 먼저 2대만 투입되고 7월이나 늦어도 하반기 중에 전 차량 투입됩니다. 2018년까지 운행됐던 M6118번 이후로 노선이 개통되는 것입니다. 차량 제작사 측의 인도가 늦어져서 우선 2대만으로 22일에 개통하게 됩니다. 2003년부터 임시 역사로 운영되고 있던 천안역의 증개축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고시했는데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15,555제곱미터 규모로 증개축을 추진합니다.
영동 오창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영동 오창 고속도로 사업의 종합평가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추진이 타당하다고 분석됐고 민자 투자 적격성 분석 결과도 통과됐습니다. 진천 분기점에서 시작해 북청조 분기점, 부은 분기점, 영동 분기점으로 이어지는 이 고속도로는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이 예상됩니다. 대구의 한 시내버스 업체 노동조합 지부장이 5년 전 채용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가 직무정지 45일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 31일 한 업체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위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부장에게 직무정지 45일을 의결했습니다. 지부장은 지난 2019년에 제3자의 채용 청탁을 받은 뒤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 당시 위원장이 면접관이었고 심사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부산 시내버스에 이어 부산 마을버스 승무사원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습니다. 사하경찰서는 30대 마을버스 승무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이 승무원이 몰던 버스는 지난달 16일에 장림동 인근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이미 교차를 진입한 승용차와 추돌해 승용차에 있던 운전자와 자녀 그리고 버스 승객이 다쳤습니다. 승무원은 당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기도 각 지역으로 총 10개 노선이 운행 중인 서울 동행버스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6월 3일에 2023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검사 의견서를 발표했는데요. 시의회는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길 애로와 교통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기획된 동행버스가 서울 시민이 아니라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규정했고 결산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 원리에 어긋나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법적 근거로 제출한 법률상 서울시의 수도권 주민을 위한 예산 지출의 명확한 근거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충분한 근거 검토도 없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철학에 따라 운영 중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동행버스 이용 실태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회차당 평균 19명 이용해서 저조했고 동행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짚었습니다. 이 밖에 시의회에서는 서울시 통합청사 신설과 평화통일기반 조성기금을 북한 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써주라는 건의를 내놓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노선안 발표 시일이 연말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노선안 확정 시기를 가늠하지 못했으나 위원장은 올해 가을 전까지는 노선을 확정하려고 한다며 올해 연말을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위원장의 얘기를 쉽사리 믿지 못하는 분위기이고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대광위는 인천과 김포에서 제시한 곳 중 하나를 선택하고 확정키로 했으나 1월에 인천 2곳, 김포 7곳, 서울 1곳에 정착을 설치하는 중재안을 내놨고 합의를 도출해서 계획에 반영하고 지난달 말 확정된 내용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반발하고 김포시에서도 추가 역사 설치를 제안하면서 입장 차이로 세부 일정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2분기 예타 조사 면제 신청이 불가능한데 GTX D 추진과 맞물리면 5호선 연장 경제성이 낮아지고 장기간 표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경 김천 간 철도 건설 사업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문경읍에서부터 김천 평화동 간 있는 총 69.8km 고속 전철화 사업이고 이 가운데 상주시 구간은 기존선 등을 활용해 개량 신설합니다. 질의응답에서는 상주역 이전 검토, 경제성 분석과 최적안 선정의 주교성, 김천구미, KTX 역사와의 연결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상주에서 수서까지 기준으로 소요시간 72분이 예상됩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기본 설계 결과 노선의 합리적 조정, 물가 상승분 반영 등으로 총 사업비가 증가해 지난해 9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당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사업비 자체 재검토가 아닌 비용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보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는 김천시에서부터 성주군, 합천군, 진주시, 고성군과 통영시를 거쳐 거제시까지 있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구미역에서부터 김천역까지의 선형 개량 사업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구간의 선로는 시속 100km 미만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부 일선 건설 사업이 예타 통과 전 KTX 구미역 정차 방안으로 논의됐습니다. 여기에 일반 경부선 선로 연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서울역이나 수서역에서 출발해 김천역, 구미역을 거쳐 동대구역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중부일선 KTX는 수서발 동대구행 편도 7회 운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구미역 정차가 이루어지더라도 누리다는 평을 받게 됩니다. 경제계에서는 칠곡군 양목역 인근에 KTX 정차역을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선형 개량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5 농촌협약 공모사업 최종 선정에 따라 경북 영양버스 터미널이 복합화됩니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2025년부터 5년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농촌 생활권 활성화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영양터미널 복합화를 추진해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으로 관내 6개 읍면 공간 전체의 농촌다운 복원과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에 나섭니다. GTX B노선의 춘천 연장과 D노선의 원주 구간 신설 등의 노선 협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운행할 GTX가 강원 영서 지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전국 각 지자체 SOC 사업과 경쟁을 해야 하고 지방비 부담도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1월에 ABC 노선의 연장안과 DEF 신설안이 공개된 가운데 총 사업비는 133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B노선의 춘천 연장에 필요한 사업비 조달 문제가 있습니다. 약 4,238억 원 중 각 지자체에서 1,271억 4천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D노선 신설 과정에서 더블 Y 형태를 적용할 시 사업비는 약 10조 원대로 전망됐습니다. 원주 신설 사업비까지 더한다면 재정 타격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의 상명대 쪽 언덕을 올라가던 마을버스가 뒤로 밀린 사고가 발생해 탑승하고 있던 37명의 승객이 다쳤습니다. 언덕길을 오르던 마을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다세대 주택을 들이받았는데요. 주차 버튼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몇 초 사이에 뒤로 밀렸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CRRC의 마이크로 전기버스로 1월과 4월에 밀린 사고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차량이며 지난해에도 동일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노선 조정 검토에 나섰습니다. 부전 마산선에 준고속 열차와 일반 열차가 투입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성을 이유로 배차간격 90분인 준고속 열차를 고수했으나 지난 2월에 다른 대안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당초 도시철도 형태를 원했으나 정부 측에서 사업비와 연간 전동차 운영비를 요구하면서 이루지 못했습니다. 총 배차 간격은 30분대로 줄였지만 일반 전동열차보다 요금이 비싸고 승강장 안전문 재설치 비용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게 됐습니다. 서울 청량역에서 출발해서 태백선을 경유해 동해역까지 가는 ITX 마음이 운행 개시 9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부터 경기도 내 3개역을 무정차 통과하면서 소요시간이 3시간 6분에서 2시간 48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말까지 5번에 1번꼴로 10분 이상 지연 운행됐습니다. 코레일은 태백 영동선 열차가 선로 안전 문제와 낙성 위험으로 최대 25분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는 공지도 냈지만 고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태백선 내에는 태백역, 영월역, 사북역 순으로 누적 이용객 수가 많습니다. 무궁화호와 ITX 마음의 소요시간 차이는 크지 않은데 ITX 마음의 요금이 무궁화호보다 비싸고 휴일에는 좌석 매진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열차의 추가 투입이 어렵고 일량 증량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충남형 M버스인 아산 2000번 버스의 노선 변경과 운행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도는 당초 서울 강남역까지 가는 노선을 계획했으나 기점 행정구역으로부터의 거리 문제로 평택 지제역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노선은 당초 일평균 200명 탑승이 예상됐으나 실탑승 인원이 50명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운행 구간 대부분이 전철 노선과 중복되고 시간도 더 걸렸다는 게 문제점이었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주간에는 출퇴근 이용객 수가 많은 시간대에 배차를 늘리는 운용이 필요하고 M버스 탑승객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안내와 홍보 강화 시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노선을 단순화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